여러분, 오늘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 욕망, 바로 돈과 재산, 그리고 욕심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85세의 노부를 둔 아들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80대 후반의 고령 아버지와 50대 중반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농촌 가정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땅과 장사를 하며 살아온 분이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자산을 쌓아놓은 부유한 노인이었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집은 돈 걱정은 없겠다는 말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아들 김씨. 그는 젊은 시절부터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에 손을 대면 실패했고 카드빚이 쌓였으며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언젠가 상속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뿐이었습니다. 김씨는 점점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근검절약으로 모은 재산을 소중히 여겼고 낭비벽이 있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돈을 함부로 쓰니 내가 어떻게 재산을 맡기겠냐? 아버지, 그래도 결국은 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씨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저 돈이 다 내 것인데 왜 지금은 못 쓰는 거지? 아버지만 없으면. 그 생각은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불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구체적인 욕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느 겨울날 저녁. 날씨는 차가웠지만 김씨의 마음속은 더 차갑고 더 어두웠습니다. 아버지와 또다시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재산을 물려받을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는 말을 꺼낸 순간 김씨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자신의 손과 발로 85세의 노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고령이었기에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의 호흡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친아들에게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는 허겁지겁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앞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지만 문제는 유일한 목격자가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다름 아닌 김씨의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식당 근처에 있었던 그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김씨는 곧바로 종업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일 그냥 아버지가 혼자 자해한 걸로 해. 내가 뭐 본 거 없어. 알지? 종업원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용불량자로 생활이 어려웠고 식당에서의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김씨는 그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내 말만 잘 따르면 계속 고용해주겠다. 내 생활비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마. 결국 종업원은 김씨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다치신 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85세 고령의 노인이 스스로 그렇게 큰 상처를 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종업원 사이의 편지를 확보했고 접견 당시의 대화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맞춘 진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본 거 없다고 해. 네가 그렇게만 말하면 돼. 사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 증거들은 종업원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추가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일 우연히 식당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김씨가 아버지를 심하게 다그치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모든 증거를 하나로 모아 법정에 세웠습니다. 재판정에서 김씨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다치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취록, 편지, 목격자 진술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역시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 사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시켜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순간 김씨의 거짓말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분노는 그 사랑을 증오로 바꿔놓았고 결국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김씨는 아버지를 잃고 자신의 인생도 파괴했습니다. 수십억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욕망이 오히려 그를 철창 속에서 30년 동안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남깁니다. 욕심은 언제나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 속의 아들이었다면 혹은 종업원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면 다음 편이 재생됩니다.